유엔사가 잠시 후 JSA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유엔사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북한군 한 명이 총상을 입은 채 JSA를 통해서 이 MDL을 넘어온 지 지금 9일이 지났습니다. 유엔사가 9일이 지나서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공동경비구역 여기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 사령부에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엔사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또 유엔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결과를 가지고 가시면 우리 국민들이 알리는 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절차 상황에서 이것이 다소 시간 걸리는 게 이거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우리가 그 지난 2010년도지요 천안함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면에 상당히 그 이목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TOD 영상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욕구를 좀 이런 데서 좀 부족한 부분 오해 소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길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 실제로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좀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찰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걸 보여주고 그렇다면 아마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의 국민들 관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북한의 기순 병사가 어느 지역으로 또 그리고 어떤 복장을 해가지고 넘어왔느냐 또 그리고 이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북한의 추격조가 어느 지점까지 실제로 MDL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리고 총격을 가했는데 이것이 북측 관할지역에서 총격을 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쪽 지역에서 총격이 가해졌는지 막 이런 부분 아마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런 영상 자료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북한군이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영상 공개로 인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우리 언론들이 지적도 하고 있지만도 국민들 관심 전반적으로 볼 때 혹시 의구심과 관련해서는 네. 두 가지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의 추격조가 이 MDL을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지 여부 하나. 두 번째는 우리의 거기에 있는 이 지휘관이죠. 네. 근무 지휘관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책무를 다하면서 이런 기순병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 것인지 뭐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오늘 영상을 공개한다면은 의구심을 좀 뭐랄까 해소시키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 이 CCTV 영상 상당히 확연하게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 그리고 그 TOD 영상 뭐 열 감시 장비지요.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추격조 한 명이 한 3초 내외 정도 이 MDL을 넘어 우리 측에 온 것을 봤지요. 네. 그것이 이제 일단 정치법 위반이라고 일단 공보실장이 밝혔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의 장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너 명 정도가 북한 기순병 이것을 이 부축해 놓은 장면 여기에서 우리 군의 이 대대장입니까? 이 대장이 나름대로 책무를 다했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 의구심을 풀어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근데 우리의 지금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북한군의 기순병이 집차를 몰고는 네. 이가 쫙 봤는데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이 기순병은 어느 정도의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이렇게 북한 초소를 지내오면서 이렇게 달리는 차를 봤을 때 지형지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도 이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몇 가지 지형지물, 이 아주 경비구역 내의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모르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 내용을 보면서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보면 이 북측에서 이 25세 오모 씨로 알려진 이 하전사가 이 귀순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북측에서 군용 지프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지프가 접근을 하자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 병들이 바로 쫓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역시 중요한 장면은 북한군 추격조가 MDL을 잠시라도 넘어왔다. 근데 그 동안에 물론 이 순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만 잠시 몇 초 동안 내려왔다가 넘어갔습니다만 또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석이 됐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전 수칙이겠죠. 네. 교전 수칙의 정신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이 생길 때는 확산 방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 3초간에 이렇게 일어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충돌이 안 됐다는 부분. 네. 이것은 교전 수칙을 충실히 이행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또 특히 이런 공동구역, 경비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엔사의 보고라든지 또 그리고 특별조사팀이 해가지고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밝혀준 대목에 봤을 때 우리 군 특히 유엔사의 그 교전수칙에 충실히 이행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 판단합니다. 네. 네, 지금 JSA CCTV 영상을 저희가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까지 함께 모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생물체가 움직이는 게 이게 특별 카메라로 다 찍혀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한미연합사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좀 확실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거꾸로 다른 측면에서 약간 안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고 CCTV를 보자 그러면 CCTV가 뭐 없다고 한다거나 뭐 CCTV가 끊긴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체로 화질도 좋고 북한군이 이제 귀순한 분이 넘어오고 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둘러보고 가는 것까지 선명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 발표를 한미연합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역사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씁쓸한 마음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 지원한다, 뭐 그런 태도를 확실히 보이니까 또 이 과정에서 삐걱거리면 되게 국민들이 불안하신데 뭐 그런 몇 가지 점에서 오히려 좀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좀 신뢰가 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글쎄요, 저거를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도 더 귀순병사에 대해서 근접 사격이 이루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다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의식 회복은 안 됐다고 합니다만 조금씩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 정말 천운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측이 교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만 저는 아쉬운 게 일단 북한군 측의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이 됐고요. 저렇게 심각하게 위반을 하고 도발을 하고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고 또 심지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건 뭐 CCTV가 계속 촬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측이 뭐 교전 수칙 오래 전에 정해졌던 교전 수칙을 준수했다고 해서 그게 만족할 상황이가 과연 적어도 경고 사격 내지는 대응 사격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뭐 이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 지금 확인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 이 귀순병사가 남측으로 넘어온 이후에 북한군 추격조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엔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북한 추격조가 쏜 총알이 남측으로 넘어왔고 또 추격조 한 명이 잠시나마 MDL 넘어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유엔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귀순병사가 북쪽에서도 총을 맞았지만 MDL 넘어온 이후에도 쏜 총알에 남측에서도 맞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 공보실장이 밝힌 정전협정 위반은 두 가지 아닙니까? 네. 방금 이야기한 남측
북측 지역까지 북한 기술이 넘은 상황에서 총을 가했다는 측면, 또 그리고 북한의 추격조가 MD를 넘었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위반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이것을 갖다가 북측에 항의를 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뭔가 해를 하자 이렇게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도 교전 수치 이후의 여러 가지 교수님, 면밀 잣대가 잠시만요.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계셨는데 일단 북한군이 북한군 추격조가 쏜 총이 총 탄환이 남측으로 넘어온 귀순 병사한테 맞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뭡니까? 그 북한이 이 일종의 그 교전 수칙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서는 위반이죠. 네.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불과 한 10초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그럼 총을 갖다가 경고 사기를 하면 어디를 두고 쏴야 됩니까? 공중을 쏴야 됩니까? 이게 바다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이 유엔사의 교전식에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경고 방송이라든지 경고 사격이 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네. 의원님, 이 JSA 대대장이 당시 이 행했던 행동을 놓고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들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엔사 공보실장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 대대장의 당시 판단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글쎄요, 이제 장병들을 안 보내고 이제 간부 3명, 그러니까 하사관, 부사관들 둘하고 이제 대대장이 직접 구출하러 간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저게 과연 적절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머지 지휘할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귀순 병사에 대한 정확한 상태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국종 교수가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잠시 후면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총을 맞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시 유엔사 브리핑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유엔사에서 이 정전협정을 2차례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대해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어떤 연락 채널이 다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대 확성기로 얘기했을 가능성밖에 지금 추정해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이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 회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냐 여부는 여러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적정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북한군이 이제 대응 수칙을 북한이 어긴 부분은 저것도 이미 말로는 나와 있던 걸 화면으로 우리가 다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로 했던 아니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채널이 없지만 네. 미국과 북한 간에는 채널이 가동됐다는 것이 미국 관리들로부터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채널을 가동해서든 이제 일단 문제 제기가 된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테이블을 열자. 이건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최근에 보면 되게 내부가 복잡해 보이고 그리고 이 명백히 잘못한 거고 이 사안 자체가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거잖아요. 그거부터가 북한에는 좀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응 수칙까지 어겼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결정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민군 전체에 대한 어떤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지금 이렇게 귀순 사건 특히 저희가 이렇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판문점 이 관할역에 대해서 사건사에 대해 가지고 좀 이루어지는 그 두 개의 조직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위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중립국 강독위원회가 있고 또 한 분에는 군사정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립국 강독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군사정정위원회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북한에게 항의 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자 막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 재발 방지 가능해 가지고 지금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북미 간에 뉴욕 채널이라든지 한 서너 개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이미
군사 정전임에 대해서 별로 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닭을 해체해버리고 판문점 대표부라고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대표부 대표 또 그리고 유엔 사령관 이 장성급 안에 아마 이 회의가 진행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황병서 채용에 지금 최근에 우리 국정원의 그 이 국회 보고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보부의 권위라는 것은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첩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가 첩보인지 정보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혹시 첩보 수준 같으면 이 정보가 되려면 몇 가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혹시 이것이 좀 정확한 정보 수준이라면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최용해와 황병서 간의 권력 투쟁이라고 보기는 저는 설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병서는 이 권력 지향형이 아니고 전형적인 관료형입니다. 네. 최고 지지자의 지시, 뜻만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 사건은 그 북한 인민군이 당의 군대,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 영군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뒤수정하지만 이것이 이번 사건과 연계되어 가지고 더 뒤수정할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최민희 의원,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